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말 더듬거림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요즘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가볍게 넘겨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이 겪는 이런 작은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니 뇌졸중의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99%에 달한다고 해요. 이 작은 신호들을 무심코 지나치면 걷잡을 수 없는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단 몇 분 만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죠. 움직임이 불편해지거나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거나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바로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볼 겁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미니 뇌졸중의 8가지 경고 신호를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큰 병을 막고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영상 마지막에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C. 그럼 이제 첫 번째 미니 뇌졸중의 경고 신호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뇌졸중은 갑자기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는 것처럼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미니 뇌졸중은 훨씬 더 미묘하고 일시적인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가장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얼굴 마비 또는 처짐입니다. 웃으려고 하는데 한쪽 입꼬리만 잘 올라가지 않거나 양쪽 눈을 감으려는데 한쪽 눈만 제대로 감기지 않는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거울을 봤을 때 한쪽 얼굴이 평소와 다르게 굳어 있거나 축 처진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는데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헹구려다가 한쪽 입꼬리가 굳어 물이 자꾸 새는 것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가족이 여러분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왜 한쪽 얼굴이 좀 이상해 보이세요? 하고 물어봐서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몇 분 동안 지속되다가 저절로 풀리는 경우도 많아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뇌의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음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얼굴에 비대칭이 느껴진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팔다리 힘 빠짐 또는 저림입니다. 이 증상 역시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쭉 빠지거나 저릿저릿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한 자세로 앉아 있다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저리는 느낌과는 다릅니다. 이는 갑자기,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오는 감각 이상이나 운동 기능 저하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중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손에 힘이 빠져서 툭 떨어뜨린다거나 평소 잘 들고 다니던 장바구니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져서 내려놓아야만 했다든가 하는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말을 신으려고 다리를 들었는데 평소와 달리 한쪽 다리가 너무 무겁고 힘이 없어 들기가 힘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발을 내딛는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이내 괜찮아져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 적도 있을 겁니다. 이 역시 혈액 공급 문제로 인해 신경 기능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쪽 팔이나 다리 전체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감각이 둔해진다면 미니 뇌졸중의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말 어눌함 또는 이해 어려움입니다. 이 증상은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평소에 잘 쓰던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대화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입에 모래를 문 것처럼 말이 잘 안 나온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꼬인다고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갑자기 이해가 되지 않거나 질문의 요점을 파악하기 어려워 대화에 참여하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과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와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손주가 재롱을 부리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어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혀가 꼬인다고 생각하거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하며
단순히 피곤한 탓으로 돌리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언어 관련 증상은 뇌의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특히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미니 뇌졸중은 단순히 지나가는 증상이 아니라 더 큰 위험을 알리는 전조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어떤 중요한 경고 신호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호들 외에도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미니 뇌졸중의 경고 신호들이 또 있습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바로 갑작스러운 시야 문제입니다. 눈에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쪽 눈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눈앞에 커튼이 내려온 것처럼 시야가 부분적으로 가려지거나 아예 한쪽 시력을 잠시 잃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 눈이 뿌옇게 보이면서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눈을 비볐는데도 나아지지 않았던 경험, 혹은 글씨를 읽다가 갑자기 글자가 겹쳐 보여서 책을 덮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대개 몇 분 이내에 사라져서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뇌의 시각 중추나 시신경에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졌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양쪽 눈이 아니라 한쪽 눈에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 잘 기억해 두세요. 단순히 노안이나 안구 건조증과는 다른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시야 변화는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평소 두통을 자주 겪지 않던 분이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극심한 두통을 경험한다면 미니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두통과는 다르게 이 두통은 갑자기 찾아오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력하고 괴로운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머리를 부딪히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일도 없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느낌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머리 뒤쪽이나 옆쪽에서 벼락 맞은 듯한 통증이 시작되어 주저앉을 뻔한 경험, 혹은 잠을 자다가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깬 경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두통은 단순히 머리가 아픈 것을 넘어 구토나 어지럼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갑자기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뇌압이 상승하여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으니, 평소와 다른 강도의 두통이 갑자기 찾아왔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나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두통이라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경고 신호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및 균형 상실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시기에 이 신호는 더욱 주의 깊게 구분해야 합니다. 미니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단순히 머리가 띵하거나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아니라 갑자기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을 동반합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걷거나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잘 걷던 익숙한 길인데도 갑자기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하거나 일어서려는데 몸이 마음대로 가누어지지 않아 주저앉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면서 벽을 짚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고 똑바로 걷기가 힘들어진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에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귀의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과 달리 미니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다른 신경학적 증상, 앞서 말한 얼굴 마비, 팔다리 힘 빠짐 등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나이가 드니 어지럽네 하고 넘기지 마시고, 갑작스러운 균형 감각 상실이나 심한 비틀거림이 있다면 미니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경고 신호를 더 알려드릴 텐데요.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미니 뇌졸중의 신호들을 알아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입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늑장 대처가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두 가지 신호와 함께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일곱 번째 경고 신호는 갑작스러운 혼란 또는 진압력 상실입니다. 평소에는 명료하고 판단력이 좋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혼란스러워하거나 시간, 장소, 사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건망증이나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기억력 저하와는 다릅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급격한 인지 능력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익숙한 집 안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거나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가족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평소에는 잘 기억하고 대화하던 내용이 갑자기 뒤죽박죽이 되어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내가 잠시 정신이 없었나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증상은 뇌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평소와 너무 다르다고 느낄 정도의 변화라면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인지 혼란은 결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며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경고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경고 신호는 걷기 어려움입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균형 상실과 유사해 보이지만 단순히 비틀거리는 것을 넘어 갑자기 걷는 동작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기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마치 다리에 납덩이라도 매달린 것처럼 무거워서 한 발짝도 떼기 힘들거나 다리가 풀려 주저앉게 되는 경우입니다. 평소에 산책을 즐기던 분이 갑자기 한 발짝도 떼기가 어려워지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위험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뇌의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나 다리로 가는 신경계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보행장애는 미니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이며 즉각적인 진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평소와 달리 걷는 것이 이상하거나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졌다면 이는 몸이 보내는 위급한 메시지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미니 뇌졸중의 징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얼굴이나 팔다리의 마비, 말하기 어려움, 시야 문제, 극심한 두통, 그리고 균형 감각 상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혹시 불안해지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경고 신호들을 잘 알아차리고 미리 대비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미니 뇌졸중의 가장 큰 특징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경우 미니 뇌졸중을 겪은 후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큰 뇌졸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8가지 신호 중 단 한 가지라도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119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의료진에게 증상이 언제 시작되었고 어떤 증상이었는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미니 뇌졸중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혈압과 혈당 관리, 그리고 금연은 뇌졸중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평소 아스피린 등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사느라 미처 내 몸을 돌보지 못했거나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마음으로 지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8가지 신호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과 주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 황혼의 삶을 가장 빛나고 행복하게 채워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